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서울 동부지검이 이끌게 됐습니다. 현재 서울 동부지검장은 임은정 검사입니다. 대검은 오늘 대검 마약 조직범죄부에서 수사 상황을 지휘해온 합동수사팀을 서울 동부지검에서 직접 지휘하도록 소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담보하고자 이번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이동에 맞춰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6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서울 동부지검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사안의 중대성, 관할 등을 고려해 소속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백혜룡 경정은 지난 6월 합수팀 출범 이후 검찰은 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덮어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검찰의 셀프 수사라고 규탄해왔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이었던 백혜룡 경정과 팀원들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대규모 필로폰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 은폐를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고 결국 수사가 좌절됐다며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폭로의 당사자였던 백경정은 전보 조치됐습니다. 이번 수사지휘 소속 변경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지휘 체계를 새로이 정비한 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제범죄 조직이 개입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는 덮어버렸지만 그거 봐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얼개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두 가지의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은정 검사를 대검에서 합동수사팀에서 하던 것을 동부지검으로 넘겼다는 것은 첫 번째 오해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이다. 왜냐하면 백혜룡 경정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나온 것은 빙산일각이고 훨씬 더 큰 게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추정하는 영역도 있고 본인이 확인한 것도 있는데 이거 이제 제대로 정리정돈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검사장이 임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좀 맡아달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제 시작했더라고요. 네. 역시 이제 이 수사 인력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 분석부터 들어갔으니까 아마 이제 제대로 수사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것도 이제 밝혀질 수 있다. 그리고 두 쪽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필로폰 74kg 확인하지 못한 것도 뭐 100kg 정도 더 있다는 것과 좀 더 나가면 동해안 쪽에서 뭐 무슨 항구에서 들어왔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기회가 임은정 검사장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검은 오늘 대검 마약 조직범죄부에서 수사 상황을 지휘해온 합동수사팀을 서울 동부지검에서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이 함께 서울 동부지검의 합동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이 백혜룡 경정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인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임은정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동부지검장이죠. 네. 네. 이쪽에다 맡겨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라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사건인 게요. 같습니다. 마약 때문에 망한 나라들도 있죠. 중국 대표적이고. 마약은 정말 우리가 정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막고 있고 네.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저는 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만 국가를 구성하는 최고 권력이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무슨 무협지나 웹툰 작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현직 경찰관의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내란 겪고 이러면서 사실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너무 아쉽고 너무 답답한 국면인데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동부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니까 전 임은정 검사가 뭐 우리 방송도 즐겨보고 그런 분이니까 역량을 최대한 투여해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이었죠. 백혜룡 경장 그리고 팀원들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대규모 필로폰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동안에 꾸준히 이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사가 좌절됐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이 사건 은폐를 위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었고 결국 수사가 좌절됐고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좀 제대로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좀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을 백혜련 경장이 그동안에 견지해 왔었거든요. 근데 동부지검장인 이문정 검사장은 실제 그 이미지나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일은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강골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됐지만 아무도 처벌을 못했어요. 네. 뭐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버렸는데 그것은 이제 혐의 사실이 있는 것이니까 자료로 충분히 확인된다. 또 CCTV를 아마 증거인멸했다. 이거 지금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CCTV는 보관되고 있을 것이고 그걸 이제 찾아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74kg의 필로폰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누군가 뒷배를 봐주지 않았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만약에 어떤 범죄자가 이거를 각오하고 몸에 휘감고 갔다 또는 어딘가에 가방에 넣어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전에 내락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어떤 세관을 통과를 하더라도 그걸 겁도 없이 통과를 해낸다라는 건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누군가 봐줬고 여기 도착했을 때 봐줬고 나와서도 봐줘서 도망갔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경찰 첩보 라인에서 딱 찾아내고 보니까 야 이것들 어떻게 다 나온 거야 라고 했다면 자 이게 1회로 끝이 났느냐 3회로 그러면 밝혀졌다 아니 30번도 넘게 했을 텐데 그러면 누가 이걸 관여했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고 보니까 용산에서 개입한 흔적이 나왔고 그것이 경무관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을 외압으로 갔던 이 이제 상황들을 보면 수괴가 하지 않았으면 우두머리가 하지 않았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제대로 정리하더라도 누가 외압의 핵심인지는 밝힐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플러스 알파는 좀 다른 문제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었다는 건 그만큼 마약 단속 능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관에서의 작업이나 이게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이 마약이 뚫고 들어오기 어려운 나라였거든요.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고 2중, 3중의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고소득 국가잖아요. 흔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해서 마약으로 친다면 마약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마약을 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외국 가서 마약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은 왕왕 있었는데 그 정도가 들어오려면 지금 전기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힘의 작용이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이에요. 그 의혹이 사실인가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흉측한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동부지검이 책임지고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더 하면 네. 지금 백혜련 경정이 경험했던 것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인천청와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저는 백혜련 경정이 모르는 훨씬 더 큰 것이 벌어졌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는 게 하나지. 항만자, 배. 평택항, 네. 평택항 이런 거 평택. 생각해 보십시오. 동해항 뭐 이런 거 이제 묵고항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 세관에서 정리정돈을 했으면 평택항은 세관이 없습니까? 세관이 인천 세관만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운송수단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관련이 돼 있다면 양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로 가지고 오는 것과 배로 가지고 오는 것은 천지차이죠. 완전히 다른데 저는 백혜련 경정이 모르는 무엇도 하고도 남았을 인간이다. 지금 보면 국내에서 외국으로 ODA 자금이나 각종 지원금을 빼돌려 가지고 해먹는 수법으로는 이 돈이 외국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뭔가 뭐 조 단위가 지금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몇 조 원까지 만약에 쓸 수 있는 거를 한국으로 가져왔다면 이 돈은 한국에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뽑는 그 기저에는 좀 깨끗할 것이다. 그래도 이 사람은 법을 좀 준수할 것이다. 범죄자를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유명한 청렴하지 진보 계열의 네. 언론인도 그렇게 평가를 했대는데 그렇게 대통령 생각했었는데. 부인은 마음이 따뜻하고 뭐 반듯하고 하여튼 그런데 정의를 쫓는 사람이라고. 아니, 이제 봤더니 제일 더럽고. 윤석열이가 정의는 무슨 개코정이야. 그러니까 제일 아니, 더럽고 제일 범죄자스럽고. 그런데 뭡니까? 그건 뭐 아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국민적 판단은 어땠냐면 거학과 싸워서 뭘 할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국힘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내란죄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들 특히 마약까지 포함될 것 같은데 이런 죄로 엄히 묻되 예를 들어 김건희 같은 사람을 한번 보면요. 윤석열도 비슷한데 한번 만나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하고 뭐 되게 싸구려고 뭐 이런 느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김건희가 맨 처음에 국힘 국회의원들한테 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거야? 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범죄적 존재였다는 게 대선 전에도 확인되는 거였는데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덜컥 될 것 같으니까 상품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심판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라는 정치공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권력을 위임해준 국힘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책임질 사람들이 오히려 반탄이 강화되고 있고 와, 김문수, 장동혁이 1, 2등을 다투고 있는 네.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네, 자 합동수사팀은 그동안의 수사를 크게 두 갈래로 해왔습니다. 2023년 1월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kg 밀수 범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이제 하나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했더니 경찰들에게 대통령실에서 외압을 행사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이 두 번째 갈래가 있어서 이문정 검사장이 가지고 있는 실제 어떤 종류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사실 두 번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기초적인 과정을 좀 거칠 겁니다. 이문정 검사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어가지고 네, 이거 네. 이제 크다라고 해서 확 덤비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제 분석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오늘 들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갈 건지도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나눌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크게 터질 일은 또 있어요? 국힘 쪽이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국힘이 완전히 충격을 먹고 결국 내란 동조를 뭐 20명이 한다, 30명이 한다 살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쓰는데 결국에는 내란 사건에 직접 개입했던 사람은 국힘에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 저는 뭐 직접 통화해 보니까 그렇고요. 네. 근데 더 큰 문제가 한 게 이제 터지는 거죠. 만약에 마약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로 사실로 밝혀져 버리잖아요. 이거는 국힘이 아니고 국힘 할아버지라도 이것은 옹호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데 외압의 흔적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국힘은 만약에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정치 권력이 뭔가 결탁을 해서 이번에 세관 통과 문제나 이런 걸로 가잖아요. 이때는 절대로 손을 잡을 수 없다라는 일단 공감대는 있어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정말 그래야 상식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신아무개 전 교수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 예. 이 사람이 이름 말하기 싫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윤석열 수감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안중근 장군하고 빗대면서 예. 정치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러니까 안중근 장군 이런 건 우리에게 금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배달 결핵에 있어서 그런 네, 예. 분들 김구 선생님 몇 분 있어요. 윤봉길 의사나 이렇게. 근데 정말 그럴 정도로 윤석열이 정치범이 될 정도로 한꺼번에 그냥 확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지역적 기반이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손절하느냐에 대한 물음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싶어요. 말씀을 네. 이제 제가 드리면 뭐 제가 이제 주로 대구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통화하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대구 지금 아무리 보수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두 가지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특히 대구 경북에서 법조 역사가 매우 오래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조폭이에요. 대구는 조폭이 별로 없어요. 부산에 그래요? 칠성동파 뭐 예를 광주에 뭐 대구 동성로파가 있었지만 향촌동파 이 세력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보수의 본산 같은 데서는 이 조폭을 허용 못하는 문화가 확실히 하나 있고. 조폭은 까지 뭐 못한다. 그래서 대구는 오케이. 조폭이 거의 네네. 없어요. 두 번째가 마약인데 마약 이거는 절대 허용 못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마약에 개입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빼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옹호를 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극우 극단으로 가더라도 이것은 지금 안 되는 네. 그 선을 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마약 사건 수사가 오히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냐? 아니 저것들은 정말로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돼야 되는 이제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실제로 국힘 쪽으로 전달이 되는 순간 절대 옹호는 못한다라고 알겠습니다. 한다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은정 검사장을 향한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주시길 바라겠고요. 얘기 나누는 외화부혹은 순간 제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이게 시기가 어느 시대냐 이게. 아니 진짜 볼 걸 못 볼 걸 다 보는구나 이제는. 그러니까요. 웬 필로폰 밀수 사범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등장을 하냐.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세관 직원들이 공모 내지는 방조를 하지 않았냐. 이 의혹에 대해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담당자 교체되고 뭐 이러면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여태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이 붙잡은 필로폰이 74kg 정도 됐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은 소매가로 친절하게 다 계산해서 약 2,200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그냥 도매가로 계산해도 수백억 원 이상이고 그렇죠. 대략 25만 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엄청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필로폰을 공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그것도 보면 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갖고 들어왔다는데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세관 직원하고 미리 짜지 않는 한 도움 없이는. 네, 다른 어디 뭐 이상한 나라 공항도 아니고 세계 탑5 안에들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버젓이 몸에 필로폰을 붙이고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건 세관 직원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른바 덮었다는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 하다 이제 뽕까지 손대냐. 아니 진짜. 그 외압의 당사자라고 지목받고 있는 조병로 경무관의 그 했다는 말의 주장을 전언이지만은 그 백혜룡 경정인가요? 이분이 하는 말에 따르면 뭐 세관 얘기가 나오지 않게 네. 해달라든가 브리핑을 앞두고 네. 관세청도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다는 건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70년 된 줄 알았어요. 맞아요. 이 조 경무관이 이제 뜬금없이 수사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세관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을 한 것을 이게 뭐 단순 문의라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특수해서. 해버렸는데 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고요. 이 단순 문의에서 단순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좀 뭐 모호할 수 있으니까 그 단순이라는 단어로 빠져나가려는 건가 싶은데 이 조병로 경무관하고 지금 백혜룡 경정 사이에 이게 진실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뭐 명백해 보이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22년 10월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의 뭐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다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이게 그 발표될 때가 10월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약과의 전쟁 선포 1주년 기념 뭐 성과 보고 이렇게 해서라도 아마 그걸 키워서 보고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발표를 하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그 세관은 이제 빼고 이렇게 축소한 것이 이런 일을 버릴 곳은 한 곳밖에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감찰도 지금 그 불문이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결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 감찰을 해서 그냥 대통령실 심기 보좌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경찰도 앞단에 이제 뭐 중징계도 아니 경징계 청구했다고 하는데 그 직원 사건 간 문의 금지에 관련된 그런 조항들을 내부에 있는 규칙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청탁이 확인될 경우에는 직무 고발이나 중징계를 하라고 이미 2020년에 아마도 수사권 준용 공모에 정한 것 같은데 그런 지침이 아예 있더라고요. 아니 그 지침도 지침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문의를 빙자한 청탁이 들어오죠. 네. 들어올 수밖에 없죠. 뭐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넌지시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래서 이거는 뭐 사안이
중대에서 더 이상 안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예, 있죠. 물어보는 네. 사람 무한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수사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될 사건들이 몇몇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게 뽕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이 관여된 뇌물 사건이나 아니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관여된 업무상 배임 횡령 액수 큰 거는 그냥 친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내가 오면 좀 친절하게나 해달라 이런 맞아요. 네. 의례적인 부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알았다고 아니 늘 친절하다고 그냥 아주 성의 없이 대답을 하죠.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마약 밀수 사범과 관련해서 문의하는 전화가 오면 당신 뭔데 무슨 사이인데 이런 걸 딴 사건도 아니고 필로폰 밀수 사범과 관련해서 물어보냐. 대부분 면박을 주거든. 청탁을 받는 사람도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 죄질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네. 뭐랄까 이 마약 밀수 사범하고 무슨 인연이 있거나 알고 지낸다는 건 정상적인 경우에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공직에 있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 당신 좀 속된 표현으로 뽕쟁이하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네. 당장 면박을 당하기 쉬운 유형의 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건 전화 안 해요. 이런 사건은 할 게 있고 안 할 게 그러니까요. 따로 예. 있는 거지. 근데 이걸 갖고 집요하게 보도 자료에 뭘 빼라. 그리고 관세청이나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제 얼굴에 침 뱉기다. 그러면 뇌물 사건 아무것도 수사하면 안 되지. 다 공무원인데. 뇌물 받는 건 기본적으로 다 공무원인데 뇌물 사건 아무것도 수사하지 말아야죠. 네. 그런 논리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건데 문제는 그 이후에 뒤처리된 것도 보면 인사혁신처에서도 불문 처리가 되고 이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세관 직원들에 대해서 공모 아니면 불가능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 이렇게 사건이 진행된 거로 봐서 와 무지하게 센 놈이 붙었구나. 세기는 무지하게 센 놈이 붙었는데 정말 거지 같은 놈이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무지하게 센 놈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영등포소 형사과장이 근무할 때 영등포 서장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용산을 언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리 과정에서 용산이 저는 그거 지켜보고 보고 있다. 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사건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 4부에 가 있는데 백혜룡 경장도 가서 이제 조사를 직접 자처해서 휴대전화도 이미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공수처법에 보니까 총경은 또 수사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공수처법을 만들 때 수사 대상을 그야말로 고위공직자 수사처니까 총경은 그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경찰에서는 총경 위의 계급인 이제 경무관부터 해당이 되는 건데 저는 사실 그래서 공수처법 만든다고 할 때 반대했어요. 왜냐면 이게 걱정하고 우려하던 사람들이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이문정 검사장인데 이제 거기 있다 이제 검사장으로 가셨잖아요. 좀 고민을 하셨거든요. 진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조용히 가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인사를 되게 열심히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오늘의 인사와 그리고 특히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아마 호흡을 두 분이 잘 맞추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랑. 근데 그 걱정하던 것들을 좀 잘 풀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는 왜냐하면 이문정 검사장을 저도 이제 와서 알게 됐는데 기존에는 좀 악마화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13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검찰 개혁을 해보겠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걸 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대표와의 만남 그리고 오늘의 그 장관의 인사
이 모든 것이 뭐 그 검사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었을 때 지금 시원하고 지금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님이 아 뭔가 될 것 같다 이제라는 안심을 하게 되는 시발점이다. 자, 임원정 검사장이 동부지검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났을 때 네. 솔직히 검찰 개혁이 안 될 가능성, 그래도 될 것이라는 희망, 좀 비율로 따지면 임원정 검사장을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임은정 검사장은 안 될까봐 걱정했어요. 그거 안 될 수 예, 있다고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 예. 그 저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들어간 거지. 자, 그러면 네.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저나 장윤기 기자,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잘 못할 것처럼 저 속으로 굉장히 지금 죄송하거든요. 네. 하도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바깥에서 몇 분 전화해 보니까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쨌든 임원정 검사장도 그 당시에는 전화 장 기자처럼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우려를 시작하기 했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위원으로 오기 전에, 예. 그래서 와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예,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검사장 가는 것 때문에 빠졌는데 예. 빠지면서도 검사장 되고 나서도 나는 자문위원이라도 하겠다. 예. 그래서 꾸준히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라고 예. 하면서 책임을 다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꼼꼼히 보고 아마 옆에서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을 잘 아는 분이라서 그럴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너무 잘하니까. 검찰이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고요.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뭔가 그 균열을 내고 결국엔 그 균열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에는 개혁을 좌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 사이에 이게 제일 걱정했던 게 두 분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옆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네, 있거든요. 있었고요, 실제로. 근데 이런 틈을 어떻게든 간에 검찰이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간질하고 장난질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씩 어긋나게 만들어서 결국엔 좌초시키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임은정 검사장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글쎄 지금 검찰이 몸담고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생각보다 야비한 조직들이에요. 네. 야비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다 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방법을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검찰은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조직 논리에 너무 철저하게 익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검찰 잘 되려고 한 거니까 내가 좀 잘못하고 못된 짓 한 거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죄의식 자체가 없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아마 걱정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알겠습니다. 겁이 없었으면 관본권 저 자체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요. 네. 건머리 상실했다는 말이 있는데 건멀? 건머리 건머리. 상실했다 예.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머리를 이제 대가리로 바꾸시면은. 비속어를 써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정말로 난도질을 하면서 권한을 사유화했던 그 집단이 최후의 모습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이제 두 눈 똑똑히 두 눈 부럽다고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희한한 일입니다. 최인호 의원님. 수요일 날 저녁에 만찬을 하는데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간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검찰 인사를 했는데 그 전날은 9월 20일 딱 날을 박아서 검찰청 해체 법안 통과시키자. 인사를 했는데 완전히 일사천리로 계획 인사를 했다. 이것은 뭔가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교감은 그전에도 쭉 있어 왔는데 네. 하다 보면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안만 통과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국가수사위원회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고 또 한시적으로 해야 될 것과 또 바로 시행해야 될 것, 이건 나누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법무부와 대통령실과 또 당의 검찰개혁을 하는 그런 의원들 간에 끊임없는 소통이 있어 왔을 것인데, 그러나 그 완급 조절이라든지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수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제 완벽하게 원샷으로 다 끝내는 바람에 이제 다 해소됐고, 이제 정부는 어떻게 잘 실행할 것인가, 특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잘 만들어야죠. 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실제로 역사적인 정말로 정치회동 또는 만찬회동이 어제 있었다. 검찰청 해체라는 것은 두고 우리가 어제의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결정 그리고 오늘 이제 검찰 인사는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해서 일반적 이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 사회를 완벽하게 바꾸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자 조직을 관리하는 중수청을 가져갈 것이고 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또 공수처와 이렇게 관리하면서 검찰청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디 가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중앙지방검찰청, 지방에 가면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다 이런 것들이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 아마 대단한 역사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회동을 했는데 누가 먼저 요청을 했을까? 누가 먼저 요청을 해서 만찬 회동이 열렸을까? 만찬. 예, 뭐 질문이 아닐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누가 그 자리에서 모여서 만찬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저는 취재를 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저는 정청래 당대표. 예, 성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아닐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떨어주셨다. 자, 대통령이 어쨌든 자리를 하자고 요청을 했고 그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와서 굉장히 기분 좋게 이런 것들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했던 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에서 나왔던 속도 조절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는 기분이 좀 안 좋으십니까? 제가